제양솔루텍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공시가 오늘도 나왔고요. 어제도 나왔었어요. 공시가 29일부터 연속 3개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 오늘 공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이제 답변이 제양솔루텍 측에서 나왔는데, 요 내용 사실 별건 없는데 요거 내용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사실 메인은 요거죠. 투자주의에 걸렸습니다. 투자주의 다음에 뭐죠? 투자 경고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앞전에 이미 경고가 걸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걸렸을 때 어떤 패턴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주의 상태에서 어떤 가격에 도달했을 때, 요 3가지 항목이죠. 3가지 항목의 가격을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영상 꼭 집중해 주시고, 오늘 인사도 안 드렸네요. 저는 차명석입니다.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화이팅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댓글창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시가 나왔던 게 조회 공시 요구라고 나왔었어요. 현저한 시황 변동 요거에 대한 이제 거래소에서 제형솔루텍 측에 요청을 한 거예요. 니네 주가 오르는데 뭐 어떤 이유 있어? 뭐 특이사항이 있어? 라고 요청을 한 건데, 사실 요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형솔루텍 측에서는 뭔가 있다라고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장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13시 39분에 공시가 나왔고, 내용 답변을 보시게 되면 당사는 상기 검토 결과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고, 이걸로 인해 어떤 주가가 요동을 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투자 경고죠. 투자 주의가 지금 일단은 떴습니다. 오늘 투자 주의가 된 거고요. 투자 주의담, 사실 투자 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 제재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경고부터는요, 어떻게 되죠? 경고에 걸리게 되면 미수신용이 사용이 불가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시 내용상 요 3가지 항목에 포함이 된다라면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는데, 요 내용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씩 계산해 볼 거고,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공시상의 내용 보시게 되면요, 12월 30일부터 26년 1월 14일까지 매일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요 3가지 항목을 14일까지 매일 판단을 할 거고요. 매일매일 요 3가지 기준에 부합이 된다라면 다음에 바로 투자 경고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경고에 걸리면 또 나타나는 패턴들도 있기 때문에 유료강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투자주의 요건 어떻게 되면은 경고 종목이 되는지 요거 점검해 보고 제가 기법까지 오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주의 종목이 됐기 때문에 요 3가지 항목이 이제 매일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판단일 T, 매일매일 종가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네요.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5일 전이면 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날이죠. 요 날이 22일이죠. 22일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60% 이상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내일은 거래가 없으니까 1월 2일부터는 또 하루가 수년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1월 2일의 종가와 23일의 종가를 비교해준다. 이게 하루씩 뒤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요, 22일의 종가 3,100원이죠. 3,100원 곱하기 60%니까 1.6을 곱해볼게요. 일단 요 가격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요 가격 밑이어야지. 1번 항목은 제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쉽죠. 판단일 T. 매일매일의 종가가 15일 종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자, 오늘 포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요 날이죠. 일단은 요 날부터 자, 오늘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 일단 오늘은 아니죠. 어제의 종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9일의 종가가 가장 높다.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고에 가지 않으려면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3번은 일단 1번이 걸리면 웬만하면 3번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5일 전날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전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날이죠. 자, 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날부터 오늘까지의 종가 상승률이요,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률이 5배가 안 되어야 된다. 즉 코스닥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5배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5일 동안 코스닥의 평균 상승률이 1%였다. 그러면 5일 동안 5% 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5배니까 25%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얼추 딱 봐도 이미 넘었어요. 자, 저는 예시를 이제 1%로 예시를 드렸는데, 실제로 코스닥의 상승률을 보면 요거죠. 자, 요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넘어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에 부합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경고 종목이 되죠. 실제로 제형솔루텍은 이미 앞전에 경고에 걸렸었죠. 이 경고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 정말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고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정말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언제 경고 종목 됐었죠? 자, 요 날이네요. 11월 20일. 자, 지정일은 21일이에요. 자, 공시는요, 그날의 종가 기준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20시, 8시에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요 날부터 경고 종목 됐습니다. 자, 요 날 경고 종목 됐고요. 자, 경고 종목이 걸리면요, 10일 동안 무조건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유지할지 풀지를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해제 요건의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10일째 되는 날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오르면 투자 위험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세력들은 거래 정지 잘 안 가려고 하죠. 왜? 본인들도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고를 풀고 가는데, 그렇다라는 건 10일 동안 유지를 하는 이 중간 지점, 며칠이죠?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는요, 보통 조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형솔루텍도 요날 경고 종목 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차 때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자, 느낌 오시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거 보세요. 해제 요건 중에 3번 항목이요, 요게 있습니다.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지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올리게 되면은 투자 경고가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준 이후에 반등 나온다. 요게 기본적인 투자 경고 종목 패턴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차트적인 해석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 게 아니죠.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잘 먹히는 기법입니다. 물론 100%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 테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FM대로 움직인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J 중공업이고요. 얘는 8월 13일 날 경고 공시가 떴고 다음 날인 14일부터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자, 요 날부터 경고 종목 됐죠.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 나왔죠. 제가 마지막 해제 요건 뭐라 그랬죠? 15일 중에 가장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 안 넘기죠. 자, 요 날이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요 날의 캔들 고가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 기준상으로 투자 경고 풀린 게 맞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자, 우리가 만약에 이 4일차 때부터 실제로 진입을 했다라면 저점 대비 무려 고점이 180%가량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심플하죠? 이거 너무 간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공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하나만 보여드리면 안 믿으시죠? 자, 아까 제가 제형솔루텍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형 솔루텍도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까지 조정 이후에 얘도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얘는 사실상 요 고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날에 투자 경고 해제되는 종가 기준이 됐고 그 다음 날에 연속 이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요 날에 진입해서 투자 경고 해제까지 노려서 슈팅까지 노렸다라면요 대략 100%의 수익이 가능했죠. 제형 솔루텍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ABL 바이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BL 바이오는요, 자 11월 17일 날 경고 종목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건데, 자, 요 날부터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전형적인 FM 패턴으로 가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루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하루 조정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5일차 때 진입을 했다라면 하루 정도는 우리가 손실 구간을 겪었어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패턴대로 진입을 했다라면 어때요? 얘도 대략 3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야, 얘도 투자 경고가 이틀 정도 더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가상 기준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판단된 그 다음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합니다. 4일차에서 5일차 때 진입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때 한 번에 들어가시보다는 분할로 들어가서 우리가 슈팅이 나올 때 적절한 선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욕심만 안 부리면요. 정말 10%에서 20%는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경고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제형 솔루텍도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경고 내용을 몰랐다면 이런 구간에서 진입했잖아요. 이거 음봉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튿날의 하락 퍼센테이지가 무려 13%입니다. 요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마이너스 한 25%는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 내용 모르시면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손절 나가죠. 그래서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 당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도 이런 기법적인 내용들도 하나둘씩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 정도 알려드렸으면 도움이 되셨더라면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조드리지만 이거 정말로 잘 먹히는 기법이고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에서 돈 써가면서 얻은 매매 기법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평생 사골처럼 우려 먹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눌러주세요. 구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매매 기법도 한번 안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선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종목이죠.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상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500%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 정도만 한번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 요거는 23일 날 나온 건데요. 자, 호실적 보상 나선 이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연말 배당도 있지만 무상증자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있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코스닥 기업들의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건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기본 100%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죠. 하지만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건요. 무상증자가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실제로 있었고요. 우리는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요. 무상증자만 했는데도 무려 1300%를 갔어요. 오로지 무상증자로만 이렇게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당을 갔어요. 그만큼 무상증자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지만 거기에 테마까지 얹어진다라면 정말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느냐? 바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요.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1900%.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한 72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 기준에는 그래도 유보율이 작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기업의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예요. 75000%.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200%였습니다. 현대차에 무려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얘는 유보율이 75,000%입니다. 75,000. 자, 요 정도면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기업에서 20대 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 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요렇게 진짜 가잖아요. 2000%가 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2000%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요거는 아직 테마가 강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수익률을 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의 무상증자는 가능하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의 한번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 진행하고 330% 갔거든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습니다. 3대1 진행하고 300%. 아까 대장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어요. 8대1 진행했죠. 대장주인 만큼 무상증자 많이 했고 그 결과 1300% 갔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 가능해요. 1300%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늘 저는 강조드립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요. 베팅은 해볼 만하죠. 그렇다면 우리 제형솔루텍 모두 매도하시고요. 혹은 갖고 있는 종목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는 존재하다.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래도 우리가 소액 정도만 베팅을 해보자 라는 부분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500만 원 정도 진입해 보신다라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요 정도면요. 우리 수익 진짜로 나시고 다시 다른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죠. 제가 이거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26년의 좋은 섹터를 엔터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엔터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 이유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갑자기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26년에는 공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한한령이 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것도 엔터주 관련해서도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 또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 500%인 이 종목,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봐야 될까요? 자, 이 정도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너무 길어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 이 말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제가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분명히 세력들이 이거를 테마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고요. 요것도 보여드렸죠. 자,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한 이 종목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른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이시니까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좀 힘들죠. 공시 나오면요.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진입 자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선 진입이 될까요? 여긴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우리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30일. 자, 이제는 25년의 정규장은 없습니다. 자, 내일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정규장이 언제죠? 1월 2일이죠. 자,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이 이제 정규장, 다음 정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때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게요. 자, 오늘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아마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시간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재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우리 금요일 이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금요일엔 진입해보자. 그래서 우리 요런 구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눌러주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겁니다. 거기서 두 글자 제형솔루텍 주주분이시니까 재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가 오늘 일단은 이 투자 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이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대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특이점이 하나 있죠. 상승하는 구간에서요. 웬만하면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 이 구간에서도 11선 타고 가죠. 근데 요 구간에서는 21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요때는 뭐가 있었죠? 투자 경고에 걸렸었어요. 근데 투자 경고에 걸리면 4일차 때, 5일차 때까지는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건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서는 거의 11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점으로 잡아야 될 구간 바로 이 11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이 11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종가상 기준으로 11선을 이탈했다라면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다시 한번 11선 위로 올라탔다. 그러면 또 비중을 늘려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제형솔루텍이 올라가는 이 재료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기사들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최근에 올랐던 이유, 자, 삼성전자에서요. 자, 에이다스 기업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얘기로 제형솔루텍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왜 올라갔느냐라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요. 이 에이다스라는 이 산업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제 100% 자율주행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다든지 현대차에서 반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게 결국 카메라가 필요하잖아요. 제형솔루텍이 카메라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라는 그걸로 엮은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이쪽에 제형솔루텍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요거죠. 요거는 24일날 특징주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걸로 특징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요것도 있어요. 남북경협. 사실 제형솔루텍은 남북경협 테마주는 맞아요. 다트 공시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실제로 개성공단의 법인이 있죠. 또 얘는 진짜로 맞지만 사실 현재 대북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이걸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요게 좀 현실적이죠.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두고 실제로 삼성이 납품하는 제형솔루텍이 맞기 때문에 그래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올라간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걸까요? 스마트폰 부품에서 이제는 로봇에 납품을 한다. 일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부품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바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R&D라든지 뭐 연구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이것 또한 납득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내용은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형솔루텍 차트에 좀 의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적인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요거까지 한번 제가 오늘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제형솔루텍 요게 상장일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앞전 구간에서는요 뭐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 근데 자, 요 구간부터는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쵸?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 그리고 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 요 박스권, 여기를 돌파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매물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한번 넣어봤는데 어때요? 가장 매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하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밑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가장 형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이미 완벽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요 구간이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이 시간을 보시게 되면 언제요? 2000년도 초반입니다. 만 20년 전이에요. 자, 이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구간까지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저항 물량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 여기서 진입했던 사람들은요, 이 어딘가에서 이탈이 됐고 이미 다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물대가 작용 안 한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땐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개인한테 넘어간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적인 현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아요까지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요, 한 번씩 꾹꾹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남은 25년이죠. 이틀 남은 것 같아요. 오늘도 끝났다라면 31일 하루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16년에는 늘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